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실제 운영 중인 인스타그램 댓글인데요. 우리 인치님들 다들 아시죠? 근데 다 답니다. 웬만하면 다 답니다. 그리고 좀 친절하게, 그리고 열심히 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다들 팔로워가 좀 많이 늘어난 거고요. 뭐 제 스마트 스토어 댓글을 보시면은 저보다 더 정성스럽게 달아주세요. 진짜입니다. 사진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친절하단 말이 진짜 많아요. 사실 제가 이거 보고 좀 느꼈던 게, 아, 나는 웬만하면 망하지 않겠구나라는 게, 그렇게까지 뭐 얼마나 제가 친절하게 했다고. 지금 저기도 보시면은 뭐 친절, 친절, 친절. 그럼 다른 분들은 이렇게까지 안 하시나? 네, 라는 것 때문에 더 자신감이 얻었고요. 그리고 이제 24시간 고객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아실 거예요. 새벽에도 다들 제가 톡톡 다 받아드리고, 네, 인스타 DM 같은 것도 다 연락을 드리고요. 그리고 모든 채널은요, 거의 5분 내에 제가 답글을 작성합니다. 뭐 급한 일이 아니고서는 무조건 다 답글도 작성을 하고 있고요. 자, 친절해야 하는 이유? 뭐 보셨죠? 근데 다른 걸로 한번 좀 볼게요. 자, 친절로 인한 팬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렇게 친하게 된 인치님들 있죠. 그리고 고객분들은요, 엄청난 바이럴 마케터가 됩니다. 뭐 제가 굳이 뭐 바이럴 업체에 뭐 돈을 주지 않아도, 제가 뭐 내 거 한 번만 홍보해줘 이렇게 하지 않아도요, 그분들이 야 이거 좋아, 야 이거 봐봐, 야 이거 좀 너 여기서 뭐 주문했는데 야 이거 너무 좋더라. 그분들이 더 그렇게 많이 저희 홍보대사 역할을 자처해서 해주십니다. 이건 뭐 제가 분석한 거니까 뭐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겠지만, 똑같이 뭐 1억 뷰 이상에 나왔던 어떤 강남 스타일하고, 강남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거하고 BTS하고 조금 다른 어떤 성공 요인 중에 하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팬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싸이 같은 경우에는 반짝 떴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이제 BTS 같은 경우에는 1억 뷰 이상이 계속 뭐 7개인가 아무튼 뭐 계속 이렇게 많아지는 거고, 계속 이 인기가 지속되는 이유가 팬덤과 그다음에 이제 팬 자체가 홍보 역할을 좀 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오프라인 성공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단골이라고 하잖아요. 단골 확보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온라인의 성공은 이제 팬덤 확보. 이제 그게 곧 온라인 단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결국 재구매로 또 이어지고요. 그래서 고객을 늘 친절하게 진심으로 대하면 그분들이 결국 재구매도 해주고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뭐 홍보대사 마케팅 뭐 관련된 알바를 많이 쓸 필요도 없어요. 그분들이 다 해주시니까. 그래서 저는 꼭 친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4차 산업, 요즘 뭐 4차 산업이네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AI 시대가 왔네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로봇에 대항하여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가 친절이 아닐까? 뭐 로봇이 친절할 수도 있겠는데 약간 좀 기계적, 말 그대로 기계잖아요. 그런 거 말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따뜻함, 어떤 그런 게 친절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이렇게 실험에서도 나와 있죠. 이건 뭐 유아 관련돼서 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또 많이 책에서 보셨던 내용이긴 한데, 조지아 대학교에서 해리 할로우 박사가 한 원숭이 애착 실험, 이거 참 유명한 실험이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인간과 이제 원숭이의 유전자가 99% 정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동물 실험을 했는데 여기는 보면은 모유 공급 기계가 있어요. 근데 누가 봐도 기계 같죠? 따뜻함이라고는 전혀 1도 없어요.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모유 공급 기계는 없어요. 근데 약간 털로 덮어져 있고, 보시면 약간 원숭이 형상을 하고 있고. 근데 이걸 어디를 갈까? 그냥 모유만을 위해서 갈까? 혹은 모유는 없지만 좀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이쪽으로 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실험 결과는 이렇게 왼쪽에 모유 공급기가 없는, 여기에 거의 하루 종일 있다가 잠깐 모유 먹으러 갔다가 다시 온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저는 감정의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좀 건드려줬을 때 매출이 좀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곧 친절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3절의 성공 방식이었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방식이니까, 나중에 좀 많이 참고해서, 다들 사업해서 열심히 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쟁부리우드의 방향성을 좀 알려드릴게요.
3절을 장착했어요. 자, 이제 다 풀 장착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되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제가 방향성을 좀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제 트렌드를 파악하여서 이제 상품을 개발해야 된다는, 이거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뭐 요즘 보면 뭐 소확행이라든지 뭐 욜로, 뭐 혼자서 한다는 뭐 욜로 등 여러 가지 소비 패턴 및 이제 패러다임 자체가 변하고 있어요. 이제 뭐 근데 사회적인 트렌드라든지 뭐 미래 소비 시장, 뭐 소비 시장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나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 나는 잘 모르겠는데 무슨 필요가 있지? 라고 하시는 분들께 이제 적절한 한번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2011년에 스마트폰이 이제 본격 보급되기 시작했고요. 이제 이거 보시면 스마트폰이 막 나오면서 침대에서 막 막상 누워서 보니까 얼굴에 막 떨어지기도 하고 막 좀 팔도 아프고요. 이제 그런 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제품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2013년에 특허 등록을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2015년에 이게 출시를 했어요. 이제 특허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천천히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근데요, 지금 시대에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진짜 자고 일어나면요, 세상이 달라지는 건데,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 어떤 세상에서 그냥 그걸 뭐 특허 등록하고 뭐 개발하고 금형파하고 뭐 그럴 수 없어요. 지금 시대 자체가 빠르게 변했기 때문에 뭐든지 빨리빨리 해서 빨리 시장에 내놔서 또 바로바로 뭐 미투 뭐 여러 가지 또 제품들이 또 나온다. 뭐 미투가 아니죠. 아무튼 그 새로운 또 어떤 경쟁사 제품이 나오면 그냥 치고 빠지는 거예요. 빨리빨리.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게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상품은 사실은 상품이 되지 못했죠. 자, 그래서 한 가지 기술로 먹고 사는 시대는 저는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 노키아와 지금 구글의 차이. 이건 뭐 지금 생각하면 뭐 당연히 이제 구글이 당연히 승리하고 노키아는 망한 거 알고 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2013년, 12년 이때만 해도 뭐 그렇게까지 뭐 한 가지만 집중해야지, 선택해야지 이런 말이 더 유행했을 때니까요. 근데 지금 봐보세요. 어디까지 지금 건드리고 있나? 보험, 알약, 배터리, 뭐 자동차, 뭐 그런 거 다 냅두고요. 엄청나게 지금 장난 아닙니다. 뭐 가구를 이용한 뭐 무선 인터넷 서비스, 뭐 지금 뭐 공중 발전 기술 한 가지 기술로요. 뭐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기술 한 가지만 배우면 뭐 너 먹고 살 거야. 뭐 선택과 집중해라. 아니 뭘 선택할지 뭘 집중할지 모르는데 뭘 한 가지만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지금은 진짜 열정과 집중입니다. 그냥 다 해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자, 이것도 재밌어요.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는 구글의 문제점 제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제가 적은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2015년, 16년 한참 이게 정부 사업 같은 거 많이 할 때, 보통 뭐 심사위원, 혹은 뭐 정부 뭐 여러 가지 뭐 VC라든지 이런 분들이 왜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었거든요. 아닌데, 무슨 선택과 집중을 해. 근데 그때 당시 뉴스 기사를 보면요. 문어발 확장에서 구글의 위협이요. 그냥 어느 벤처 캐피탈리스트의 질타 이런 제목으로 나왔는데 작은 물고기를 잡는 데 집중하느라 큰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도 모르고 있다. 그러면서 이 구글의 위협 자체가 상당히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다 한다는 게 문제점이었다는 거죠. 자, 근데 구글이 인수를 했던 유튜브 보세요. 기업 가치가요, 200조 원입니다. 200조 원. 그때 당시 문어발 확장도 안 했고, 아무것도 이렇게 뭐 그냥 검색 엔진 이런 것만 하고 있었으면, 혹은 뭐 안드로이드? 이 두 가지만 하고 있었으면요, 지금의 이 200조 유튜브는 없어요. 그래서 뭐 선택과 집중하라. 저는 진짜 듣기 싫은 말이고, 앞으로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좀 올드하다. 뭐 어디 뭐 학원에서 강사를 배웠던지, 아무래도 그런 분들은 좀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자, AI, 빅데이터 등 뭐 4차 산업뿐만 아니라 지금 뭐 식료품, 뭐 의류까지 모든 부분에 다 문어발 확장을 하고 있고요. 그게 어딜까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예전에 어떻게 시작한지 아시죠? 조금 연세가 저랑 비슷한 분들은 아실 건데 책 파는 데였어요. 지금 아마존이 책 파는 데입니까? 이제는 옷 배송까지 해요. 뭐 이거 아시죠? 지금 뭐 올해 뭐 사실 상당히 핫한 이슈인데 옷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요, 그냥 다 배송해 줍니다. 그리고서 몸에 맞는 거, 뭐 마음에 드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놔두면 알아서 수거를 해가는 이런 거고요. 월마트는 그냥 동네 마트인가요? 신선식품 내 배송. 뭐 우리나라에는 뭐 마켓컬리라든지 뭐 그런 데서 영감을 서로 간에 받았다 그러죠. 별의 별걸 다 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나라 경기 또 침체라든지 높은 실업률로 인한 소비 행태가 지금 변화를 하는 게 저는 또 체감이 되고 있고요. 그게 무엇이냐? 소확행 스몰 럭셔리인 거죠. 320만 원짜리 냉장고가 못 삽니다.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뭐 경기 상태라든지 뭐 1인 가구 또 증가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그건 못 사지만 또 스몰 럭셔리 또 소확행 그런 걸로 또 저희 35만 원짜리 쟁부리 수납장은 또 잘 팔리고 있고요. 또 가성비에서 가심비로 변화되는 걸 이제서야 체감합니다. 사실 이 단어가 2015년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항상 어느 단어가 뉴스에 나오면 이게 3, 4년 뒤에 펼쳐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어찌 보면 JB, 존버 전략을 계속해서 계속 이렇게 좀 만들었던 거죠. 언젠가는 그런 세상이 올 거야.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요, 2015년, 16년 소품 잘 많이 안 샀어요. 가심비 뭐 그런 말은 나왔지만 실제로 그때 당시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저희 스피커 전문 회사도 아닌데 지금 좀 올랐죠 가격이. 그래서 이런 스피커 저희가 팔립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그래요. 저는 생산자의 인격 그리고 가치까지 생각하는 스마트한 소비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보시면은 갑질 뭐 이렇게 해서 남양유업 사실은 좀 골로 갔죠. 뭐 미스터 피자는 상장 폐지까지 됐어요. 그리고 뭐 이거 누군지 아시죠? 이분이 이제 그 물티슈를 우리 국내 최초로 만들었고 세계 최초로 만드신 분이에요.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강남 한복판에서 이런 어떤 쇼를 벌였다가 바로 망해버리고 뭐 이것도 아시죠? 뭐 팡블리라고도 하고 뭐 이슈 이거 너무너무 많이 아는데 이렇게 앞으로는 뭐 그냥 물건만 팔면 돼 그거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냐? 대표가 누구냐? 어떻게 만들었냐? 이걸 사면 어떤 가치가 있지? 나한테 주는 어떤 느낌은 뭐지? 어떤 감성은 뭐지?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에게 특별한 가치와 특별한 행복을 줄 수 있는 유니크한 제품을 개발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불황기 프리미엄 상품의 역설, 이제 스몰 럭셔리 이제 찾는 가치 소비가 인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앞으로 이제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어떤 것을 이제 소싱을 할 때라든지 만들 때라든지 이런 거 이런 가치가 있겠네. 그런 걸 이제 계속 개발하실 때 염두에 두시면은 어떤 상품이 확 하고 떠오를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창업자분들한테 특히나 핸드메이드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제발 좀 싸게 팔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요즘 뭐 가격 비교해 보고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컵을 만들었다 쳐요. 근데 컵이 보통 뭐 가격 비교해 보니까 뭐 한 5천 원대 팔리고 있어요. 머그컵이. 내가 고생해서 만들었는데도 너무 비싸면 좀 안 팔릴 것 같아. 7천 원. 안 됩니다. 5천 원, 뭐 4천 원, 5천 원, 6천 원대 나온 그 컵들은요.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우리 핸드메이드 상품을 뭐 그런 어떤 그냥 단순한 가격 비교로 해서 나도 그 정도에 팔아야 되겠다. 더 비싸면 안 팔리겠지. 그게 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요. 다리가 찢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오히려 원래 의미하고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엄청난 자본과 능력으로 형성되는 그 엄청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그 기업들은요. 황새고요. 우리는 뱁새예요. 근데 한두 명이 이렇게 힘들게 생산하면서요. 거기를 똑같이 가격을 맞추려고 그러고 그렇게 뭐 해야지만이 꼭 성공할 것 같고 많이 팔릴 것 같고 그거 아니에요. 싸게 팔면요. 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뭐 만 원에 어떤 파는 제품이 원가가 5천 원이다. 그래서 뭐 그렇게 팔면 5천 원 남다. 이거 아니거든요. 싸게 팔고 나서요. 나중에 꼭 그럽니다. 다 팔고 났더니 남는 거 하나도 없다. 당연하죠. 그래서 싸게 팔지 마시고 차라리 가치, 어떤 여러 가지 소비자한테 줄 수 있는 즐거움, 유니크한 제품 이런 걸 만들어서 조금 더 비싸게 판매를 하셔야 결국은 남을 수 있는 게 이제 핸드메이드 창업이기도 합니다. 자, 뉴스 기사네요. 2016년에 나온 기사고요. 친절이 아예 기업까지 살린대요. 때로는 목숨마저도. 자, 그래서 친절하고 이렇게 하면 무조건 이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대기업에서 제품을 사는 이유가 보통 뭐예요? 친절하잖아요. 그분들 막 욕 안 하잖아요. 응대 진짜 잘합니다. 네, 전문 어떤 응대하는 그런 부서들도 있고요. 품질도 보장돼 있고 AS도 잘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과연 못할까? 아니요, 우리가 더 친절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유니크한 제품도요. 대기업에서는 사실 상품을 만들 때 보통 뭐 100만 개, 뭐 500만 개 이렇게 찍어내기 때문에 조금만 바뀌어도, 디자인이 조금만 바뀌어도요, 엄청난 금형을 다 수정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 유니크한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서비스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저도 가끔 인스타 보면 직배송 하잖아요. 이게 어떤 사정에 의해서 혹은 가까운 거리 같은 경우에는 기왕이면 좀 직배송을 하자라는 걸로 제가 이렇게 서비스를 좀 하는데 방법이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순신 장군이 했던 이 전법 있잖아요. 저희도 12척의 배 가지고 300척의 배를 이길 수 있습니다. 명량.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한 번 얘기하지만 비싸게 제품을 팔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요. 또 친절로 인한 팬덤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렇게 또 친하게 되는 인치님들, 또 뭐 이웃분들, 또 고객님들은 엄청난 바이럴 마케터가 됩니다. 이걸 왜 한 번 더 보여드렸냐면, 자, 그럼 제가 이제 생각하는 올해 핸드메이드 기업 및 이제 소기업의 시장 사이클인 거죠. 이건 보면요, 온라인 판매 중심. 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온라인은 어떻게 팔아요? 소확행과 스몰 럭셔리 이제 구매 패턴이 좀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프리미엄 전략으로 좀 가격을 좀 높게 받고,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 마케팅도 하고 이제 SNS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또 3절 방식을 통해서 또 이제 또 친절하다 보니까 또 뭐 팬덤도 형성이 되고 가치 소비도 또 증가되고, 이게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트렌드를 하지 못했다? 그럼 망하는 거고요. 프리미엄 전략이 아니다? 그냥 저가 전략이다? 그러면 또 안 되는 거고요. 나는 온라인 그거 뭐 뜻도 모르겠어. 뭐 컴퓨터가 뭐 그러잖아요. 괜히 잘 알면서 약간 좀 건조 같은 게 있어가지고 나 그거 뭐 어플 그거 뭐 잘 모르겠는데 그럼 안 되는 거고. 당연히 뭐 팬덤 형성이라든지 재구매라든지 이런 거 자체가 어떤 팬덤 자체가 없는 건 안 되는 거고. 이 사이클에서 잘 돌아가면 당연히 돈을 버는 거고요. 이 사이클에서 뭐 어느 하나라도 좀 뒤틀렸다. 나는 오프라인만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게 정의하는 핸드메이드 사이클이 이렇습니다. 이것만 잘 지켜주시면요, 누구나 저는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SNS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요즘 트렌드가 1인 미디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의 이제 확산 배경이 보시면은 이제 양방향 인터넷 환경도 됐고, 이제 뭐 디지털 기기도 다 보급됐죠. 요즘 스마트폰 없는 사람 없죠. 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이제는 개인일지언정 개인이라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예요? 네, 보이루 보겸님이시죠? 근데 뉴스에 나옵니다. 그냥 1인 방송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은 뭐 그냥 유튜버인데 뭐 네이버 실검에 이렇게 떠 있고, 뭐 유튜버 누구의 한 명의 어떤 제안으로 어떻게 변하고, 그냥 개인 한 명인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자, 따라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제품 홍보 및 판매가 가능하죠. 그냥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뭐 나이가 뭐 50이 돼서 60이 돼서 뭐 30, 40이 돼서 요즘 젊은 20대처럼 잘 못한다.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 눈이 안 보이. 제가 솔직히 좀 비방용 언어로 말한다면 그냥 나가 죽으라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작업 강의할 때, 나는 좀 늙어서 젊은 사람처럼 스마트폰 그거 잘 모르는 뭐 그러면서요. 그러면서 뭐 유튜브도 잘하고 뭐 어플도 잘 까시던데 그냥 그런 건 못 하겠대요. 무조건. 그러면 여기 보세요. 71세 박막리 할머니가 구독자 이렇게 많고요. 77세 할담비 할아버지가 3개월 만에 구독자 이렇게 많습니다. 이분들보다 나이도 적으시면서 이분들보다 더 배우셨으면서 못한다고 계속 핑계대는 거죠. 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솔직히 부끄러운 게 있어요. 부끄럽죠, 저도. 제가 원래 성격이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입금이 되니까, 홍보가 되니까 하는 겁니다. 이 악물고. 이 춤을 추기 위해서 저는 3시간 넘게 계속 연습을 했고, 그 전에 계속 제가 제품을 만들면서 계속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이버 기준에 2,500 정도고요. 이거 네이버에서는 사실 이 정도 엄청난 조회수거든요.
인스타에서도 꽤 뭐 한 1200 이상 뭐 조회수, 2000 정도인가 아무튼 조회수가 나왔고요. 그래서 뭐 뭐라도 컨텐츠를 만들고 뭐라도 또 즐거움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도 합니다. 알린 만큼 팔리거든요. 알리지도 않고 왜 안 팔리지? 좀 정신적으로 좀 이상이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피드가 있겠죠. 뭐 어떤 피드, 어떤 뭐 좋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전문가가 해주는 어떤 말들, 피드들도 있을 것이고 뭐도 있겠지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입금 피드가 진리입니다. 돈을 주냐 안 주냐. 저희가 상품을 파는 이유가 뭐예요? 뭐 개인 자기 만족,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상품을 판매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게 기업의 목적이고요. 그래서 뭐 좋아요 100개, 1000개 아무 의미 없고요. 입금 피드가 항상 진리니까 보통 뭐 상품을 개발하실 때요. 개발 과정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세요. 심지어 저는 지금 제가 목이 좀 쉰 이유가 오늘 혀가 마르고 좀 목이 쉰 이유가 지금까지도 멘티들하고 저기 또 통화를 했는데 그 글자 하나 뭐 박스에 있는데 글자가 좌측 상단에 있어야 될까요? 뭐 우측 상단에 있어야 될까요? 아무 필요 없거든요. 뭐 디자인이 좀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시장에 막상 내놔서 팔릴지 안 팔릴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당연히 시장 경제는요 고객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걸 돈 주고 사시는 분. 공급과 수요의 법칙. 이건 우리 중학교 때 다 배웠잖아요.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그냥 잘 팔릴 것 같, 그냥 뭐 상품이 좋으면요 그냥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야, 이 상품 별론데 근데 많이 팔리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뭐 이게 잘 팔릴까 말까 뭐 주변에서 좋아요 뭐 별로 싫다던데 뭐 디자인이 어떻다 그거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냥 내세요 시장에. 결국 결정을 누가 하느냐? 고객이 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떤 피드가 가장 좋느냐? 뭐 어떤 서울대 교수가 좋다고 했다? 뭐 그런 피드가 좋았다? 아무 의미 없어요. 입금 피드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빠른 실행력으로 상품을 판매하고요. 될지 안 될지는 뭐 우리가 될까? 안 될까? 예쁠까? 야, 이번에 될까? 그 미친 짓이에요. 고객이 판단하는 겁니다. 감히 하지 마세요. 본인이 혹은 직원이 그냥 무조건 시장에 내놔서 고객이 판단하는 거니까 그것만큼은 맡겨두자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브랜딩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브랜딩 전문가도 많고 뭐 전문적인 더 강의도 많은데 제가 생각하는 브랜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뭐 다들 아시는 한자죠. 네, 지을자, 이름명, 장명입니다. 뭐 장명 하나 가지고 브랜딩이 되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른 어떤 스킬들은 다른 데서 이제 배우시고 저는 이런 것만으로도 요즘은 브랜딩이 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장명을 잘해야 매출이 상승된 케이스. 원래 이게요, 양초 난로가 아니었어요. 캔들 홀더였습니다. 강아지 집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사이트는 jbwoody.com. 지금도 물론 사용하고 있지만, 자, 보세요. 캔들 홀더라고 하니까 좀 차별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난로 모양의 캔들 홀더였는데 이걸 제가 난방 효과도 있고 하니까 양초 난로로 바꾼 거예요. 강아지 집 하니까 뭐 차별화가 안 돼 보이죠. 그래서 저는 견원주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사이트도 제가 jbwood.com이에요. 잘 모르잖아요. 쟁부리우드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박람회 갔을 때 제가 썼던 건데 오지구요, 지리구요, .com입니다. 빵빵 터져요. 진짜로. 그러면서 또 기억도 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장명을 좀 잘 하시는 게 곧 브랜딩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 이제 보면 나를 바꾼 두 가지의 말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가 너무 많이 쓰는 거라서 done is better than perfect죠. 그냥 저는 발음이 좋습니다. 네, 이건 뭐죠? 네, 실행하는 건 이다, 좋다. 뭐보다? 완벽함보다. 완벽함보다 실행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죠. 뭐든지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끄러움 감수하세요, 그냥. 상품을 좀 내야 되는데,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고, 뭐,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거는 제 친구들의 사례도 마찬가지인데요. 보통 우리가 뭐 빵집을 하기 위해서 뭐 제빵사를 하고 뭐 커피숍을 하기 위해서 바리스타를 연구, 그러지 않아요. 그냥 돈 주고 바로 파리바게뜨 가맹하는 거죠. 커피숍 차려서 바로 그냥 해요. 커피 만들지 몰라도. 그냥 음식 내가 조리사 자격증을 따서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준비가 안 됐을지언정 그냥 다른 거 하다가 그냥 주방 사람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바리스타 쓰면 되는 거예요. 제빵사 쓰면 되는 거고. 뭘 그렇게 얼마나 준비를 해서 얼마나 완벽하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다들 불안전합니다. 그리고 항상 오류가 생기고 항상 실수가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실행부터 하세요. 팔릴까 안 팔릴까 어떨까 어떨까 그 고민할 시간에 그냥 시장에 내놔요. 생각보다 엄청난 매출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열심히 일하라. 제가 지금 발음이 안 좋습니다. 지금 목이 많이 잠겨서요. 근데 어렵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쉬운 일이 될 때까지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다음 사진 있나 이게? 자, 이게 제가 3일에 한 대씩 생산했던 거예요. 지금은요, 하루에 세 대씩 생산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강아지집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주변 목공인들 뭐 뿐만 아니라 떠난 사람도 있어요. 이거 못하겠다고. 제가 직접 생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건 뭐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테지만 너무 힘든 작업이에요. 다 개별 부품 분리해서 칠하고 샌딩하고 때우고 붙이고 부품 수도 너무너무 많고요.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3일에 한 대도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요? 그 어렵다고 생각했던 게요. 하루에 3대를 생산합니다. 이건 다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뭐 평생 일도 안 해보고 뭐 백수 이러면 모르겠지만 어떤 회사에 갔을 때 야, 멋있어 보여요. 상사들이. 야, 저런 걸 어떻게 하지? 야. 혹은 어이구,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가냐? 너무 힘든데. 너무 빡센데. 근데 어떻게 해요? 몇 개월만 지나잖아요. 프로가 돼 있어요. 혹은 1년, 2년? 그 어렵다고 생각했던 예를 들어서 뭐 엑셀, 뭐 복사, 뭐 이런 거 그냥 하는 거예요. 어우 귀찮아. 어우 힘들어. 또 다른 업무들 그냥 다 쉽게 하는 겁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배를 처음에 탔을 때 기본 데시벨이 120 데시벨에 그 다음에 아예 무슨 뭐 뜻을 몰라요. 이상한 용어를 써버리니까 어이 삼기사 무슨 말하는지 들리지도 않지만 뭐해 뭐 US 갔다가 뭐 스웨지 탱크를 떼고 무슨 말이에요 이게. 노가다 현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갔더니 어이 육방생 가지고 신호하고 가지고 저기 그 삿포도 위에 올려놓은 600폼 거기 위에다 뭐 놔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물론 제가 노가다도 4년을 했죠. 근데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요, 어렵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나중에는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만 하면 저는 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제가 예전에 만든 영상이긴 한데 이건 뭐 다음에 뭐 다른 데서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다들 아무튼 사업 번창하셔서요. 행복한 인생 즐기시길 바라고 오늘 제가 목소리가 좀 많이 잠기면서 좀 발음도 안 좋고 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네, 제가 앞으로 또 재밌는 썰들 조금 더 정리해서 이제는 섹션별로 좀 정리해서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